예,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많이 놀란 그런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2년물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10년물이 4% 넘어가고, 저거는 미국의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런 대출 금리 중요한 거고, 2년물 금리는 연준의 기준 금리를 적용하는 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얼마나 올릴까? 사실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0.25였거든요. 근데 지금 0.50 확률이 21%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아침에 24였다가 그나마 좀 내려간 건데, 어쨌든 0.5%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0.5와 0.25의 차이는, 0.25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0.50은 아직까지 끝나려면 멀었어, 이런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에게 0.5가 주는 어떤 이미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들이 자꾸 보이면서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거의 하락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막 퍼부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라트섹 같은 경우는 반등 국면 끝났다, 3월 초까지 3,80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빌런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루이스는 죽음의 구간에 진입했다, 상반기에 3,0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거 20포인트 이상 폭락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JP 모건에서도 지금 이번 분기가 증시의 고점이고 최근의 반등은 그저 약세장 랠리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군데 이상에서 일제히 약세장 주장을 냈어요. 좀 그나마 이제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정도가,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가 지금 앞으로 남은 금리 인상은 0.75%포인트 영향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조정한다 하더라도 경제는 견조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 타격은 제한적일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죠. 근데 이건 거의 미미했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푸틴이 핵 군축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서로 핵무기 이거만큼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약속해놓고 서로 이제 감시하자라는 건데,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전쟁이 확산되면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거 다 급등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죠.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푸틴이 꼴이 내렸다라는 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미증시가 저것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또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좀 스며있는 재료로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자금 유출이 멈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면 또 일부 금융사들의 불확실성이 또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 터지면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면서 좀처럼 좀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줄고 2분기에는 6천억, 1조 원 이하로까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내려가는데 이쯤이 싼 게 맞나?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험악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제법 팔았죠. 오늘 제법 팔고 순매도가 2천억이었으니까 많이 팔았는데, 사실 오늘 하락 조장한 거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였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면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선물을 팔게 되고, 반대 포지션을 기관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이걸 쥐었으니까 현물을 팔게 되고, 이런 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때려서 주식시장 하락을 좀 유발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잘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에 보면 매도 비중이 26%, 특별하게 매도가 많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 5일 중에서는 많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 초반에서 28% 정도 사이인데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는 그 범위 하단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단보다 아래였는데 매수는 이제 보통 많이 할 때는 32%까지 차지했었는데 오늘 23%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별하게 많았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는 조금 늘고 매수는 제법 줄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가운데 선별적으로 파는 정도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매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매도 비중이 한 28%, 30% 되면서 순매도 커지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하락이 나오니까 지금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외국인들 선물의 매매 패턴인데, 선물이 대략적으로 피크 대비 한 18,000계약 정도 쌓이면 방향을 반대로 트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런 패턴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1,000계약 정도 왔다 갔다 이제 매도가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계산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한 7,000계약 정도밖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여력이 많아 이제 있어 보이진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 방 정도, 선물에 의한 하락이라면 한 방 정도 맞으면 이제 그걸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회수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와서는 조금 오늘 하락이 과했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좀 반등 시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같은 매도가 이어지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매도를 늘리지 말고 좀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오늘 그나마 달러 인덱스는 조금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게 되면,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 제가 1320원 정도를 피크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까지 가면 지수가 2350 정도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웬만하면 오늘장 피크를 고점으로 만들면서 밀려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더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지금 달러 차트로는 61선 깨져버렸는데 좀 이상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달러 움직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오늘 미증시 시황에서 되게 많이 언론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또 이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스럽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온갖 재료 다 봤잖아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다 봤는데, 아직까지는 매도를 왕창 늘렸다라기보다는 이제 매수를 줄이고 매도 조금 선별적으로 한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는 샀거든요. 이걸 이제 다 때려 내리는, 시가총액 상단 탑10 중에서 한 7개 매도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한참 고생하게 되는 거죠.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특징들은 뭐 로봇, 보험, 엔터 뭐 이런 거 움직였는데, 이게 좋은 스토리로 가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되게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건데, 이걸 좀 설명드리면, 그동안의 시장을 올렸던 축은 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기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피크라는 기둥,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피봇이라는 기대, 이 4가지가 상승장이라는 거를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낙폭과대는 지나갔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둥인데, 저 기둥은 지금은 뭐 있으나 마나 하는 정도로 중요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보기엔 봄 넘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두 개가 이제 휘청거리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집을 지탱하게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거니까 아직은 버티고는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더 휘청거리면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온갖 빌런들이 등장을 해서 때리고 있잖아요. 뭐 경기 침체, 뭐 마이클 윌슨, 제임스 블러드, 마이클 윌슨 뭐 계속 지금보다 20% 폭락할 거야. 제임스 블러드는 금리 엄청나게 올릴 거야. 실적에 대한 공포감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두 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친 건 맞잖아, 이런 주장. 중국의 리오프닝은 기대가 됐잖아, 이거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깨지면 시장은 이제 그 조정이 아니라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요 구도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깨졌다라는 징후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매물 소화 쪽 측면이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물 소화라고 보는 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제 ADR에서 제가 올라갈 때 이거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인 날이 연속되기 어렵다, 매물 소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피크 대비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100입니다. 아직도 100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0일 정도 되거든요. 내일하고 모레는 내려가는 사이클이라 더 내려가긴 할 거예요. 아마 90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해소는 안 돼서 조금 치고받는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너무 오버해서 빠진 거라 이거는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치고받는 구간,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어저께 저녁에 실시간 방송 올린 거 있잖아요. 제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어제 올려놓은 방송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도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린 내용은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그림으로 풀면 하고 제가 텍스트로 이거 풀어낸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또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해놓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쭉 올려놓은, 텍스트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다만 2, 3월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요 내용이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요거 보시면 되니까 또 많이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구독하기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꼭 잊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